두 번째 이야기는 접근 통제,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액세스 컨트롤은 우리가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대상이 있고, 그, 그 대상에 대해서 특정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 이제 접근 통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보호 대상이 되는 대상의 어떤 권한, 뭐 수준이라든가 또는 요걸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높고 낮음,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접근 통제가 허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에, 허용이 안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법들이 이제 접근 통제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표 9-3에는 뭐 정부 군대에서 사용하는 보안 수준으로 뭐 5가지 레벨이 있다. unclassified, 뭐 restricted, 뭐 confidential, secret, 뭐 top secret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죠. 요거에 각각의 이제 보안 수준에 따라서 이제 수준과 또 그걸 액세스하려고 하는 정보 주체의 권한 레벨에 따라서 이제 통제가 결정이 되겠죠. 제너럴한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접근 통제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두 가지 또는 뭐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백 모델이 있고요.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해가지고 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맥 방식이 있어서 mandatory access control.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뭐 RBAC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제 액세스 컨트롤에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달라지는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 세 가지 정도의 접근 통제 모델을 지금 그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덱 방식, 임의적 접근 통제, 되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리눅스나 뭐 윈도우스에서 이제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설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요 덱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소유자가, 그래서 파일이라는 정보의 소유자가 그 정보의 이제 보안 수준을 이제 결정을 하고, 또 누구는 액세스하게 하고 누구는 액세스하지 말게 할 것이냐, 누구는 읽게 하고 누구는 쓰게 하고 누구는 뭐 실행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접근 통제까지 설정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덱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나 유닉스이긴 하지만 리눅스를 기준으로 따지면 리눅스의 파일들이 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죠. 뭐 유저, 뭐 others, 그룹이라고 하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요 파일을 액세스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들한테 이제 권한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죠. 리더블을 하게 하고, 요거를 소유한 사람은 read, write, execute를 다 하게 하고, others와 그룹은 execute는 못하게 하고 read, write만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 소유자, 요 파일의 소유자가 요걸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바꿔서 users, owner하고 그다음에 others와 그룹이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덱 방식이고, 이제 보는 것처럼 요 파일의 소유자가 어떤 보안 수준이나 접근 통제를 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앙 집중화된 그런 관리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맥 방식이 Mandatory Access Control 방식이 중앙 집중화된 어떤 그런 정보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강제적 접근 통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덱 방식을 사용하는 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덱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예제가 있는데, 이 맥 방식은 안드로이드 채택하고 있는 SE 리눅스라고 하는 시큐어 리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큐어 리눅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일종의 리눅스 운영 체제의 맥 방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갤럭시라든지 이런 안드로이드 폰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덱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맥 방식으로 좀 맥 방식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게 SE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이그젬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맥방식을 안에 맥방식에 속하는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맥방식이라고 하는 중앙 집중화된 그런 정보 관리를 위한 강제적 접근 통제 방법에서 뭐 벨라 팔라둘라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비바라는 모델이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이 뒤이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 파둘라라고 하는 그런 모델은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서 어떤 보안 수준을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의 기밀성. 얼마나 보안을 높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기밀성이라고 하는 게.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의 무결성, 그러니까 정보가 틀리고 올바른 정보가 있고 혹시 또 변조된 정보가 있고 그런 맥락인 거죠. 무결성. 그런 레벨에서 또 분류를 해놓은 모델이 이제 비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라 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에 관한 것과 쓰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밀성이 높은 보안 수준 1과 중간인 보안 수준 2, 기밀성이 그냥 낮은 보안 수준 3,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일단 해놓고요. 낮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보안 수준의 문서를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성적 뭐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파일인데 그거를 그냥 아무 임의의 학생이 볼 수 있다. 이건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은 보안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보안 수준의 문서를 읽을 수는 없고,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낮은 수준의 문서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도록 이제 맥방식을 이제 정의한 것이 이제 벨라 파둘라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권한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내 권한보다 높은 수준의 문서에는 쓰기가 가능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낮은 수준의 문서에다가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요 말의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은 내가 2레벨의 보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쓴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안 수준 2만큼의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안 수준 3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보안 수준 사람이 보안 수준 2의 내용을 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근데 보안 수준 2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보안 수준의 문서에다가 썼다는 이야기는 뭐 보안 수준 2나 3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안 수준 1의 문서를 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게 벨라 파둘라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맥방식의 보안 접근 통제 방식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 보안 수준을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서 구분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결성에 따라서 정보 수준을 나눠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결성이 깨진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틀린 정보, 변조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무결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변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정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벨라 파둘라 모델하고 다르게 내가 이 수준의 권한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1 수준의 문서를 읽는 것을 허락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수준만큼은 조금은 변조를 허용을 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변조가 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읽는 거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는 조금만의 변조만을 허용해야 되는 레벨인데 내가 만약에 하위 문서를 만약에 읽었다면은 이거는 많이 변조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내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수준 레벨에서 요구하는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벨라파둘라 모델과 조금 읽기라고 하는 어, 행, 어, 연산에 있어서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권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쓰기 권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입니다. 내가 무결성 수준에서 이제 이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좀 변조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는 변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무결성 수준 3의 문서에다 썼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은 변조된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에다가 조금 변조된 내용을 거기다가 가미했다고 했을 때 뭐 크게 뭐 나빠질 일이 없죠. 이미 뭐 많이 변조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위 문서에다가 쓰기를 허락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무결성 수준 2인 내용을 무결성 수준 1의 문서에다가 쓰면 여기는 전혀 변조를 허용하지 않는 변조되지 않는 내용들만 모아놨는데 무결성 수준 2인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수준 1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쓸 수 없게끔 권한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번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비번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무결성을 높일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맥 방식의 뭐 내용이다라고 맥 방식의 어떤 세부 어떤 또 구현 모델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맥 방식, RBAC 방식, Role Based Access Control에서 이제 어떤 조직의 역할을 다 정의를 하고 그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고 어떤 액세스할 수 없게도 제한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접근 통제를 하는 모델이 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저냐, 뭐 그룹이냐라고 하는 어떤 특정 사람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어떤 롤에 따라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것이 될 것 같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경우에 뭐 유용하냐 했을 때 뭐 이런 설명이 있네요. 한 사람이 여러 직책들을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많은 권한들이 그냥 이렇게 쌓인다 이야기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직책에다가 권한을 부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간호사였을 때는 간호사의 권한을 주고 간호사를 하다가 직책이 청소부로 바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책이 청소부로 바꾸면 이제 간호사의 어떤 액세스 컨트롤은 이제 없애고 이제 청소부의 액세스 컨트롤 권한만 이제 부여한다. 있네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덱 방식, 맥 방식, R백 방식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접근 통제에 대한 첫 번째 접근 통제 모델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접근 통제 모델을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관리적으로 접근 통제를 하고, 또는 뭐 논리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접근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뭐 물리적으로 접근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관리적 접근 방법은 보통 이제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 정책의 절차하고 지침을 개발하고 하는 일이 이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조직에 맞는 그런 정책과 절차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 정보가 뭐냐 이런 걸 식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 정보에 따라서 어떤 통제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관리적 접근 통제에서는 일단 그런 통제 방안 같은 것들이 이제 마련이 돼 있으면 정책이나 어떤 절차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임직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러한 이제 보안 정책을 따르도록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 통제를 하는 게 이제 관리적 하는 접근 통제 방법들을 관리적 접근 통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 논리적 접근 통제라고 하는 거는 뭐 기술적 접근 통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P 주소라든지 맥 주소라든지 특정 대역의 IP 주소나 맥 주소 같은 것들을 접근을 하게 하거나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들이 이제 이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거에서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어, 어, 아예 접근이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터페이스를 보여주지도 않는 형태로 이제 통제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논리적 접근 통제 방법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적 접근 통제는 아예 망 자체를 분리한다거나 전산실을 통제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백업을 해가지고 백업된 데이터를 또 분리를 해놓는다거나 등등 중에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문을 잠가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접근 통제겠죠. 그래서 세 가지 관리적 접근 통제, 논리적 접근 통제, 물리적 접근 통제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